안녕하세요. 닥터고의 3Go 주식 고용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금 새로운 분야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환자분이 와서 또 오셔 하시는 얘기예요. 무릎 통증 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정말 연골이 없어서만 오는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요, 무릎 통증의 원인의 가장 핵심은 염증이에요, 염증. 다른 어떤 관절보다도 무릎 관절은 좀 관절이 크잖아요. 움직임이 많고.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이 무릎에는 다른 어떤 관절보다도 면역에 민감한 이런 조직들이 많아요. 활액막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릎 윗부분, 이 부분에 활액막이 쌓여 있고, 활액막이라는 것은 이 무릎에 있는 유난히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유난히를 공급하려면은 아마 혈관이 들어와야 되겠죠. 혈관이 있다는 것은 피가 있다는 거고, 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면역에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염증이 온다든지 또는 감기에 걸린다든지 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혈관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우리 혈관에 있는 면역세포들, T 림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이런 것들이 그거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느냐? 무릎 모형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뼈가 있고, 아랫뼈가 있고, 그리고 이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위아래에 있고, 또 연골을 보호하는 이 물렁판이 들어있고, 또 인대도 있지만 중요한 구조가 그거거든요. 연골이 이 뼈에 붙어 있을 때는 우리 몸에서 무릎에 자기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은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노화에 의했든지 또는 다쳐서 운동하다가 연골이 손상되면은 연골 속에는 콜라겐이라든지 또는 이런 많은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연골 성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물질이. 그럼 돌아다니면은 이런 연골 성분들이 뼈에 붙어 있을 때는 무릎에 자기 걸 인식하다가 그게 손상돼서 밖으로 튀어나오면은 무릎에 돌아다니겠죠? 이것들이 내가 처음으로 당한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활액막에서 이런 물질들하고 싸워가지고 나타나는 게 바로 물이 붙는 부종이 오는 거예요. 그럼 물 찬다고 많이 하잖아요. 무릎이 아프면 물 찬다고 그러는데 단순히 물이 차는 게 아니라 그 물 속에는 염증과 싸우는 좋은 물질도 있고 또 염증을 유발하는 나쁜 물질도 있는 거예요. 이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걸 놔두면은 연골을 더 손상시키는 그런 물질도 있고 또는 뼈를 손상시키는 물질도 있고 이런 물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손상이 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물이 자주 차거나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런 주사요법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연골이 손상되면 왜 아플까 고민해 보셨어요? 연골은 두께가 3mm밖에 안 돼요.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재생할 수가 없어요. 연골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어요. 그런데 연골이 다르면 아픈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연골에는 분명히 통증을 느끼는 이런 신경세포가 없는데 통증이 온다는 것은 연골이 아닌 다른 데서 통증을 느껴서 뇌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mm 밑에 아래에 있는 뼈에 있는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뼈가 골절되면 되게 아프지 않아요? 되게 말도 못할 아픔이고 심지어는 부르지도 않더라도 이렇게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그 이유는 뼈에는 통증에 민감한 신경세포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딱딱해야 되는데 연골이 물렁물렁해서 연골 연화증이 온다든지 연골 손상이 오면은 그 압력이 어디로 가겠어요? 연골 바로 밑에 있는 뼈로 가겠죠. 그러면 뼈에서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압력이 올라가면은 뼈에서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들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은 연골이 없어서가 1차 원인이에요. 그러면 쉽게 설명되죠. 그러면 결국은 뼈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되게 아플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뼈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한 7년 전에, 10년 전에부터 연골 밑에 뼈를 연골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은 연골이 손상돼서 연골 재생을 한 거예요. 연골 재생 요즘은 줄기세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제대를 이용해서 줄기세포 치료도 하기도 하고 또는 이런 뼈에다 구멍을 내서 또 연골 재생하기도 하고 콜라겐을 쓰기도 하고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연골이 손상돼서 연골을 재생했는데 계속 통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심하게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골을 한 거예요. 연골 재생을 하고 나중에 MRI를 찍었더니 연골은 생겨 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통증 원인이 연골인 줄 알았더니 연골을 만들어도 계속 아픈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연골은 생겼는데 연골 밑에 있는 뼈가 다
푸석푸석 괴사가 되고 썩어 있는 거예요. 뼈가 부어 있고. 그러니 힘을 못 받으니까 압력이 올라가니까 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자극을 받아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형외과 의사들, 특히 연골 쪽을 연구 많이 하고 관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하, 연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골 밑에 있는 뼈도 굉장히 중요하고 해서 개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7년 전에 제가 강의를 하나 요청돼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외국 의사가 왔었어요. 그때 연골 재생에 대한 강의했는데 그 의사분이 하는 얘기가 뼈는 어떻게 할 거냐? 뼈가 중요한데 그때 저는 그때 민감했거든요. 뼈가 중요하다는 건 알긴 알지만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지났더니 그 퇴행성 관절이나 연골 손상에 의해서 뼈가 부어있고 또는 뼈가 괴사되어 있는 거에다가 거기다 약물을 넣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시작에 스페인 의사가 개발했어요. 스페인 의사가 퇴행성 관절이 있는데 연골만 문제되는 게 뼈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부어있는 뼈에다가 PRP를 주사하면서 방법을 개발하고 나서 했더니 통증이 많이 완화되에 대한 논문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5년 전에 봤을 때는 논문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논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연골이 아닌 뼈를 치료하는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뼈에 손상이 온 것을 처음에는 왜 그럴까 해서 뼈의 손상들을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특히 여성분들, 한 60대 중반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 많이 있잖아요. 이 뼈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뛴다든지 또는 쭈그려 앉을 때 뻑 하면서 뼈에 금이 가는 수가 있어요. 이 연골 밑에 있는 뼈가 약하니까 뼈에 골절된다 그래서 미세골절이 온다고 해서 그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가 근데 이 뼈가 아픈 곳이 꼭 이런 60대 중반인의 골다공증 있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뼈의 부종, 이 연골 밑에 있는 뼈를 본매로를 골수고 뭐 본매로 이데마라는 부었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 MRI 뭐 하얗게 보이거든요. 어떤 용어들은 막 뭐 괴사, 뼈가 썩었다는 표현으로 네크로시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계속 용어부터 정리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용어 정리는 본매로 리전에서 골수의 병변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논문들은 BMA를 많이 써요. 본매로 리전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골절되는 경우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 여성분들이 뼈가 약해서 골절되는 분도 있고 뼈가 붓는 경우도 있고 또 뼈가 괴다되는 거를 위해서 다 포함을 한 거예요. 자, 용어는 정리됐어요. 그러면 기절은 나왔잖아요. 왜 아플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뼈가 골절이 됐든 또는 부어있든 또는 뭐 어떻든 간에 이 뼈가 소실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뼈가 붓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압력이 올라가요. 원래는 뼈에 칼슘이 있어야 되는데 칼슘이 아니라 이 물 같은 걸 찼다면 얼마나 압력이 올라가겠어요. 압력이 올라가면은 그 뼈에 있는 신경들이 압력을 받으니 통증을 느낀다고 해서 느낀 거예요. 치료를 어떻게 하시냐 고민한 거예요. 처음 나온 것은 지금 뼈가 괴사되고 뼈가 부어 있으니까 결국은 뼈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상처가 나면은 피가 나야만이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그러면 이 손상된 이 뼈에다가 인위적으로 이 드릴 같은 걸로 구멍을 내주는 거예요. 이 구멍을 쭉 내면은 그 구멍을 통해서 피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피 속에 있는 좋은 인자들이 뼈를 낫게 한다는 개념을 해서 멀티플 드릴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개념은 사실은 이 무릎에 쓰기 시작하기보다는 우리 고관절에 그 무혈성 괴사라는 병이 있어요. 뭐 술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잠수병들 많이 오는데 요즘 많이 없어졌죠. 그러다가 뭐 결과가 뭐 또 복잡하고 그러니까 했던 거 스페인 의사가 한 7년 전에 5년 전에 피를 뽑아 가지고 그 피 속에서도 그냥 피를 넣는 게 아니라 피 속에 있는 좋은 인자들, PRP라고 말씀드렸죠. 혈소판에 있는 좋은 인자들 넣자 해가지고 뼈에 손상된 부분에다가 PRP 재생 효과가 있더라 하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니 그것도 좋은데 뼈가 원래 성분이 칼슘이란 말이에요. 칼슘이니까 칼슘 성분을 넣어보자 해서 이 손상된 뼈에다가 타겟팅을 잘해서 칼슘 같은 성분들을 넣기 시작하는 그룹도 생긴 거예요. 칼슘은 퍽퍽하고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칼슘 말고 이 뼈를 대체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뼈를 만드는 물질들 약물을 넣자 해서 또 뼈를 만드는 약물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계속 발전을 했는데 여하튼 PRP를 넣든 칼슘을 넣든 뼈 대체제를 넣든 했더니 결과가 좋고 일부 뼈들이 재생이 되고
뭐 돌아가는 대학 돌아가는 사정이라든지 정형외과 영역들에 대한 이런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배우려고 많이 얘기하다 보는데 제 2년 선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모 대학의 과장님, 대학 정형외과 과장님이신데 모 병원에서 관절 내시경 수술 받았는데 오히려 더 굉장히 아파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마 뼈에 괴사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정말로 뼈가 하얗게 썩어 있더라. 그래서 과거에는 뼈에 괴사가 심한 경우는 다 인공관절 했거든요. 보니까 이런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칼슘이라든지 뼈 대체제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뭐 PRP 같은 걸 쓰는 그룹들이 있는데 PRP는 우리나라는 아직 또 신효기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체제들을 쓰는 경우가 있다 했더니 잠깐 좋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아마 나도 시도를 해봐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그 의사분들 중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연골이 재생되고 왜 연골 재생술을 했는데 왜 아플까? 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뼈에 대한 치료가 관심을 갖고 있다까지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맛보기로 한번 사진 하나만 보여도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MRI가 뭔지 아시죠? MRI는 우리 일반 사진은 엑스를 찍어서 이 뼈 모양을 보는 거고 MRI는 연골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연골판이라든지 무릎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뼈에 이런 부종 같은 걸 볼 수 있고 염증 여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MRI 찍어봤어요. 이게 위에 뼈, 아래 뼈가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 뼈를 덮고 있는 회색 있죠? 이게 연골, 한 3mm 정도 되는 연골이 싹 싸고 있고 밑에 연골이 있고 밑에 뼈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릎을 이렇게 옆으로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죠? 이 하얀 것은 물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물이라기보다는 염증을 보시면 돼요. 이 MRI 찍어서 또는 물이 부어서 염증이 있다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 무릎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한두 번 차는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MRI 찍으면 뼈는 영상에 따라서 이렇게 검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하얗게 보이는 것은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하얀 이런 색깔의 물이 여기서 보이고 있죠. 위에 뼈는 검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얗게 보여서 여기에 물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뼈의 부종이라고 얘기도 하고 부었으니까 부종 또는 뼈의 괴사라고 표현도 한다고 했죠. 그걸 통일해서 요즘은 골수의 병변을 표현한다고 했죠. 근데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분이 2년 전에 이렇게 저한테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도 뼈에 대한 힘이 별로 없어서 연골 상태는 괜찮으니까 약간 연골이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고 약물도 먹자고 보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다시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 당시에 여기 하얗게 보이죠? 이건 무릎을 이렇게 앞에 찍은 거예요. 무릎 안쪽 부분 위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2년 만에 더 아프다고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보세요. 염증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부어있던 뼈가 어때요? 여기도 진행이 됐죠. 뼈가 부어있든지 뼈가 괴사된 건 그냥 놔두면은 이것도 진행이 돼요. 골든타임 말씀드리죠. 너무 아프다고 해가지고 방법이 없냐고 오신 거예요. 어디 대학병원에 갔더니 그래도 50대 중반인데 인공관절을 권유받아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저한테 오셨는데 과거에는 이 뼈 괴사 방법은 다 인공관절밖에 답이 없으니 요즘은 그렇게는 잘 안 해요. 젊으신 분들은 뼈도 살려보려고 하거든요. 손상된 부분 심해졌죠. 여기다가 이 뼈를 대체하는 이런 약물들을 투입받던 환자예요. 자, 또 사례 하나 갖고 왔습니다. 무릎을 앞에서 찍은 MRI 사진인데 이 무릎의 위에 뼈, 아래 뼈 그리고 이 회색이 연골인데 이 바깥쪽 부분은 연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는 연골이 없죠. 저도 과거에는 이런 분 MR 찍으면은 연골이 없기 때문에 연골 재생 수술을 하다든지 부분 치환술 하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분이 49이세요. 근데 인공관절이 더 젊잖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봤더니 어디가 아프세요? 했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요 부분이 아프다는 거예요. 요 부분. 여기가 아니고 요 부분. 요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요 부분인 거예요. 뼈가 검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가 하얗게 지금 부어 있고 다른 표는 뼈가 이렇게 괴사됐다. 부어서 하는 거예요. 이 무릎 전반적인 이 연골이 없지만은 그런 통증보다는 여기가 많이 아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해에서 나이가 49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지금
많이들 하는데 한번 치료를 해보자 해서 치료를 했던 거예요. 부어있던 뼈, 여기에다가 뼈를 대체하는 약물들을 넣은 거예요. 색깔이 어때요? 많이 좋아졌죠? 한 3개월 지났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와서 얼마 전에 오셨는데 통증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으로 이제 이거 잘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이제 이런 연골 없는 부분들은 이런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하면서 우리 끌어갑시다. 왜? 아직은 젊으시니까 했던 분이에요. 자, 이분은 또 재밌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제 기억에 1이 넘으신 분이에요. 저희가 엑스레이는 뼈를 본다고 했잖아요. 위에 뼈, 아래 뼈, 무릎 바깥쪽, 안쪽. 이분이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무릎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뭐 동네 병원도 가보시고 또 이렇게 갔는데 다 하시는 말씀들이 이 연골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절염 2기밖에 안 되니까 일시적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약만 좀 드셔보세요. 연골사 맞아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 아프신 거예요. 주로 언제 아프시냐면 계단 내려갈 때 시큰거리고 쭈그릴 때 시큰시큰거리는 느낌들, 그리고 막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 그리고 주무실 때 통증이 와서 깨기도 한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한번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 해서 딱 찍어봤더니 뼈가 검게 보여야 된다고 했죠. 여기 어때요? 이 위에 뼈 안쪽 부분에 부어있고 뼈가 이렇게 골수에 병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압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물 같은 거 차니까 올라가니까 이 주위에 있는 뼈에 있는 통증적인 신경세포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그래서 되게 아팠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치료법을 설명을 드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 구멍이 뚫려 있죠. 실제 여기다가 뼈를 이렇게 대체하는 약물을 투입을 한 거예요. 한 3개월 지나서 이제 통증이 좋았다고 다시 MR을 찍어본 거예요. 찍어봤더니 어때요? 없어졌죠. 하시기 전에 하얗게 부어서 통증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약을 넣고 봤더니 이렇게 없어져서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고 좋아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 찾아야 돼요. 과연 이게 내 통증의 원인이 연골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은 뼈의 통증이지. 자, 또 하나 볼까요? 이분 되게 심하시죠? 딱 봐도 아시겠죠? 61세예요. 뼈가 검게 보이더니 이렇게 하얗게 위에 아래가 변해 있고 여기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연골도 어때요? 연골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다 100% 인공관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오래 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고 나서 말씀드린 게 뼈가 너무 괴다가 심하고 연골도 없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하자 말씀드렸더니 본인 61세밖에 안 된다면 너무 억울하다. 한번 해보자 해서 치료를 받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손상된 하얀 부분에다가 여기 부분에다 이런 약물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한 3개월 지났더니 뼈 색깔이 어때요? 심했었죠? 이게 했더니 어때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보셔요. 여기다 우리 하나 또 배울 게 있어요. 연골은 여전히 없어요. 연골은. 제가 지금까지 연골만 없으면 다 인공관절수라고 이렇게만 개념을 가졌는데 이분이 통증이 되게 좋아졌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좋아졌으니까 하면 거의 통증의 뭐 70% 이상은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이제 살만하고 활동할 수 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가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에 놓쳤던 이 뼈 골수 병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치료 방법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어제 제가 외래에도 보신 분이에요. 4개월 전에 무릎에 뚝 소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파서 병원 갔더니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판이 찢어졌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시간도 이거 시간 갖고 설명드리겠지만 연골판이 붙는 뿌리가 터지면은 연골판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 이제天생 빨리 오는 거예요. 뿌리가 파열되고 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관절경 수술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계속 붓고 아프고 목 발짓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11월 때 수술을 받았는데 연골판 뿌리 파열이 있는 정도 뼈는 괜찮았고 연골 상태 괜찮았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굉장히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2달 만에 또 MR을 찍어 보셨대요. 봤더니 연골이 약간 손상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뼈가 여기 하얗게 보이죠. 뼈가 약간 부어있는 듯한. 근데 이 정도에서 조기에 치료하면 가라앉거든요. 엄청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심해지니까 저한테 오신 거예요. 오셔서 다시 한번 검사를 절거우시니 검사했더니 위아래가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렸죠. 부어버렸죠. 그리고 이 뼈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연골도 손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그런 치료를 받기로 하신 분이에요. 뼈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통증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은 내가 연골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고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저의 팁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환자를 보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